교정할 때 키스를 해도 되나요? why not? 할 수 아.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키스를 좀 격하게 하다 보면 설왕상대 하다가 교정 장치에 혀가 뜯기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진짜요?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와이즈 치과병원 지식 큐레이터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더 와이즈 치과병원 교정과 전문의 정민 원장님과 함께 치아 교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와이즈 치과병원 교정과 전문의 정민입니다. 치아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건데요. 치아 교정하면 아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아 교정 대체 언제 시작하면 좋나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연구 치열이 다 완성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교정 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이긴 하나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연구치가 맨 처음 나오는 만 6세 정도, 제일대구치라는 연구치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교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부터 검진을 받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 6세면 엄청 어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교정 치료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요새는 보통 10대, 20대만 교정 치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병원도 그렇고 40대, 50대, 심지어 60대 이후에도 교정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치아 상실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상실된 공간으로 치아 배열이 흐트러지고 나중에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 치료를 진행할 때 공간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서 더 높은 치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나이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교정 치료를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치아 교정은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이게 이제 어떤 범위에서 얼마만큼의 치아 이동을 계획하느냐에 따라 기간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치 교정 치료를 얘기를 들었을 때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아 이동 속도라는 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뼈의 밀도나 성장의 유무에 따라서 최대 4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면 빨리 끝나는 사람은 비교적 빨리 끝나는 거에 비해서 더디게 진행하는 사람들은 좀 더 긴 시간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교정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꼭 이쯤에 끝난다고 하면 무조건 거의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아마 맨 처음 진단하실 때 교정과 원장님이랑 상의해 보시고 치료 기간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듣고 시작하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진짜 궁금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저도 생각만 해봐도 이건 정말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이 아픈가요? 이제 교정장치를 붙이고 치아 이동을 하게 되면요. 교정장치와 철사가 치아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 압박은 치주인대 조직의 압박을 만들어내면서 통증을 야기시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비교적 3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없어지게 되고요. 천천히 치아 이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또 다음 달 진료를 보게 되면 또 다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미한 통증이고 좀 사람마다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 같은 걸 조금 먹어서 통증을 좀 경감시켜서 일상생활이 좀 편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체적으로는 경미한 수준의 약간의 통증이 있다 정도인데요. 근데 이렇게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잇몸 같은 것도 굉장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당연히 잇몸에 부담이 주는 치료일 수 있는데요. 이제 교정 치료를 하면 장치가 들어가고 입안이 되게 복잡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럼 구강위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고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 이솔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음식물이 남아있게 되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치 그리고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아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잇몸 주위에 압박을 주고 잇몸 조직이 다시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때 구강위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잇몸병이 더 악화되거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정 치료하면서 잇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치료도 같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치아 교정을 준비를 하실 때 잇몸 치료도 꼭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주변에 또 제가 오기 전에 교정한 친구들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4개를 치아를 발치를 네, 했다. 뭐 더 많이 발치를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꼭 교정할 때 치아 발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교정치료하면서 이를 빼는 발치 치료를 할 것인지, 이를 빼지 않는 비발치 치료를 할 것인지는 교정과 원장님 따라서 많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환자분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입을 넣을지, 아니면 입을 넣지 않고 치아 배열만 진행을 할지, 또는 치아 배열이 얼마나 심하게 엉켜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돼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진단 과정에서 모델을 만들고 엑스레이를 찍고 뭐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요새는 모르페우스처럼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발치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 같으면 적극적인 발치도 나쁜 치료 계획이 절대 아닙니다. 치열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돌출입을 조금 네, 교정을 그렇죠. 하고자 했을 때는 또 발치와 비발치에 대한 고민거리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텐데요. 그 중에 치아가 진짜 이렇게 빠질 것 같이 흔들리는 네. 이런 증상들도 원래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 빠질 것 같이 많이 흔들리는 치아는 치아 교정 치료의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고요. 치아가 이제 움직이면 당연히 조금씩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때문에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아가 너무 내가 생각하기에 심하게 동요되는 것 같으면 교정치료 중에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고 이거는 네. 문제가 있는 동요도라고 하면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고 꼭 교정을 하게 되면 생기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정 치료하기 전에 치아가 많이 엉켜 있는 경우에 엉켜 있는 걸 펴면 보시는 그림처럼 치아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교정 치료 마무리에 항상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네. 원래 없던 게 생겼으니까 환자들은 당연히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교정치료의 부작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없던 건 아니고 치아 겹쳐있던 부분이 펴지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는 거라고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교정치료 마무리에 치간 삭제라고 해서요 치아의 형태적인 변화를 야기시켜서 그 공간을 닫으려고 그리고 적게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상실된 치아로 인해서 임플란트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임플란트가 먼저인가요? 치아 교정이 먼저인가요? 네,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요 교정력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치아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먼저 할지 교정치료를 먼저 하게 될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 이동해야 될 치아 위치에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변화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정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정해서 임플란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아 이동 가운데 치아를 당겨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치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하고 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치아를 당겨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치아가 이동할 위치를 조금 예상을 해서 식립 위치를 미리 정해 놓고요. 그 위치 내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 위에 장치를 부착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치아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임플란트를 먼저 식립할 수도 있어요. 네. 들어보면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충분한 담당의와 상담이 필요하겠다라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교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솔직히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정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이야기까지 하던데요. 정말 돌아갈 수가 있나요? 원상태까지 돌아간다는 건 너무 과장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2년, 3년 정도 교정치료가 끝난 다음에 유지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치아 안쪽으로 붙이는 유지장치나 우리가 가철식 유지장치라고 하는데 꼈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데요. 교과서상으로는 1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긴 한데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서 최소한 치료 기간 정도는 유지장치를 사용하고 그 이유는 원장님과 상의하고 더 이상의 유지를 진행하지 않을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런한 치아 배열이 난 유지하는 걸 원한다 하면 더 긴 시간의 유지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치아 교정을 좀 고민 중인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대개는 덧니를 없애거나 튀어나온 입을 넣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교정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 겹쳐있는 치아 사이에 다수의 충치가 발생하거나 잇몸이 안 좋아져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치아가 이제 삐뚤빼뚤하다 보면 관리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일반인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한 치아 배열과 치아 관계를 가지고 구강 위생을 깨끗하게 건강한 치열을 평생 유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정 치료는 건강하고 오래 쓰는 치아를 만드는데 꼭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와이즈 치과병원 치아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거는 되게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요. 치과 선생님들은 정말 양치질을 이렇게 오랫동안 바른 방법으로 전혀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못할 때도 있고요. 급하면 짧게 하고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